안녕하십니까. 21대 대선 D-10 5월 24일 토요일 정정당당 김문수 캠프 아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들은 다 잘 보셨죠?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1차 토론보다는 저희 김문수 후보님이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로 다방면에 걸쳐서 잘 토론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하자면 몇 가지 여전히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에서 과거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이나 이런 말하자면 연성 방식의 선거를 팩트체크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선거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SNS에 쓴 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본인도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나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합니다. 5월 18일 날 1차 토론에서 원전은 위험하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는 나는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저렇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원전세 일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나는 원전 위험하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대책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지금 심각한데 간병보험비를 15조 원 정도 증액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라고 하니까 대충 뭉뚱그립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문재인 케어 당시에 있었던 지나친 일테면 건강보험 혜택을 지나치게 늘려줬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MRI 촬영을 너무 확대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 없는 혜택을 좀 줄이고 그걸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전혀 없다. 다만 아무나 알 수 있는 의료 쇼핑을 막으면 된다. 이런 표현으로 정말 대책 없이 특히 국가 재정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이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1차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잘하면 됩니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안의 경중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 역시 여전했습니다. 어제 본인의 가정사에 대한 문제, 가족에게 아주 심각한 욕을 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게 개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성을 보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사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가볍게 넘어가고 그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그 소방 신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팩트체크를 해드리자면 그 당시에 소방관이 나중에 공식적인 그 본인들 홈페이지에 너무 장난 전화가 많아서 잘못 응대한 점이 있다라고 해명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갑질이라는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형수에게 욕설한 부분을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 형수나 가족에게 욕설하는 문제는 사실에 관한 문제고 소방관과의 대화 이 부분은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의 문제와 역시 사실의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자면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 전문가적인 뭐 그런 지식들을 많이 그 지적을 해줘서 상당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다 그렇게 보입니다만 역시 국가의 지도자는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의 지도자는 디테일이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들을 국민 통합과 또 뭐 사회 갈등을 없앤다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묶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작년 시위 같은 문제도 불편하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이 정도 가지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정치적인 뭐 판단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권영국 후보는 왜 나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미로 나오신 것 같은데 어제도 좌충우돌해서 대체 무슨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크게 흠잡을 것 없이 저희 김문수 후보가 토론을 잘 하신 걸로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전체적인 국면이 본인에게 좀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또는 대답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토론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리고 두 번째 쭉 뭐 저희 당의 논평이라든지 공식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민주당의 지귀현 판사에 대한 스토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사진 한 장을 공개하고 접대를 받았다라고 막무가내로 주장해오는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는 정당인가. 더구나 판사 아닙니까?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스토킹을 어떻게 공당이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낸 공당이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누구에게 청탁을 받았는지 누구와 술을 먹었는지 그 술이 어떤 성격인지 지금쯤이면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아니 판사는 술 못 먹습니까? 술 먹은 사진, 술집에서 그냥 술 먹은 사진도 아니죠. 술집에서 찍은 사진 그거 한 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한 판사를 스토킹하는 걸 보면 과연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국민 여러분 정말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당이 주기현 판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저 정도로 할 정도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라든지 본인에게 유리한 불리한 기사를 쓰면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구와 술 먹었다 누구 만났다 이런 거 사진 막 공개해서 청탁받고 기사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 세력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법조계라든지 이런 분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스토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선을 떠나서라도 즉각 멈추시고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 더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셔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 정권인지 저는 이 단 하나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분들이 다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TV 토론도 있었고 또 방송사 촬영이 있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쭉 머무르셨는데 오늘은 다시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유세의 기본적인 컨셉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금 지난주 후반을 계기로 지지도의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점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불안감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고, 특히 어제는 뭐 사회 통합에 관한 토론회였는데 단일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면 저희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전세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기적의 시작 유세를 저희가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단양 구인사 방문하시고요. 12시 55분에 경상북도 영주시, 13시 55분에 안동, 오후 3시 10분, 15시 10분에 상주, 그러니까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유세입니다. 16시 15분 김천, 그리고 오후 5시 10분, 17시 10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참배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참배는 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저희 오늘 그 유세 컨셉과도 일치합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시작은 저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된 것, 경제 기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오후 5시 10분, 20분 이후까지 계속 대한민국 기적의 시작, 그리고 김문수 기적의 시작, 그리고 21대 대선 기적의 시작 유세를 이렇게 오늘 쭉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말은 아마 영남권 쪽에서 전세를 아마 역전시키기 위한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유세에 집중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네, 선생님,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방식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게 후보님이랑 논의가 된 건지 궁금하고요.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외에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방식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라고 봐도 되는지. 지금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일화만 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방식이든 백가쟁명식의 방식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이 뭐 후보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단일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과 아이디어가 쭉 나오다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단일화 쪽으로 의견이 수렴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딱 한 가지의 방식을 고정시켜 놓고 이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저희 선대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식이 지금 저희 당에서는 논의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주시면. 당장 내일 뭐 소병지 출력 되고 이런 작업이 있을 텐데 단일화 어쨌든 간에 기한 같은 거 정하시는 글쎄요, 뭐 투표용지 인쇄되기 전에 뭔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는 사전투표 전까지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도들도 쭉 보면 주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두 후보가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번 유세 선거전 초반부에 50% 초반에 지지율이 나오다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45% 밑으로 떨어지는 이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단일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끝까지 단일화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네. 네. 의도적인 이런 말씀하신 백가쟁명식 의혹 중에 하나로서 전면 정부 제안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오가는 이유인가요? 글쎄요, 뭐 보도로 저도 봐서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상으로 5월 24일 D-10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